네, 주변이 조금 어수선하긴 한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동 차렷. 일동 차렷 한번 해볼까요, 우리? 여기가 공간이 이렇게 넓지 않아서 여러분들에게 좀 편안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아기자기한 맛으로 귀엽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마을의 평화를 잇다 첫째 날 프로그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축의 박수로 한번 쳐볼까요? 오늘 마을의 평화를 잇다라는 프로그램은 기획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요즘 너무 서로 힘든 일들이 연일 이어지고 있잖아요. 코로나 끝나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뭔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생겨나고 있어서 그런 생활 속에 우리가 조금 더 편안하게 여러분들에게 서로의 안부를 묻고 그럴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어서 기획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첫 번째 기획 동기는 물론 오늘 이 제목처럼 마을의 평화를 이어보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두 번째 기획 동기도 있답니다. 저희 도서관이 탄현면 버풍이라고 하는 이 마을에 자리 잡고 10여 년 이상 운영을 하면서 마을 분들하고 굉장히 서로의 안부를 물으면서 친숙하게 평화롭게 잘 지내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던 중에 저희 도서관에서 활동하고 있던 선생님께서 해남 땅끝마을로 이사를 가셨어요. 그래서 해남 땅끝마을에 새로운 둥지를 트시고 그곳에도 또 저희 마을처럼 이렇게 작은 마을이 있어서 해남 북일면이라는 곳인데 그곳에 초등학교가 폐교 위기에 처했다는 9시 뉴스를 접하고 폐교를 살리겠다는 아주 중차대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그래서 해남으로 내려가셨는데 그분께서 그곳에서도 또 똑같이 저희들처럼 이런 책과 함께하는 마을살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끼리 작은도서관 활동하는 선생님들이 속된 말로 번개라고 하죠. 아침에 갑자기 일어나서 당일치기로 해남에 여행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만난 분들이 저희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책을 읽고 있었고 다양한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파주에 와서 한번 함께 해보면 어떨까요? 라는 제안을 드렸고 그분들께서 오늘 이렇게 저희들에게 초대되어져서 올라오셨어요. 그런데 손님이 오시면 뭔가 성대하게 손님 맞이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저희 혼자서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온 파주가 다 같이 힘을 모아보자. 왜냐하면 땅끝마을 해남부터 오셨는데 최북단인 여기 파주 끝에서 있는 도서관부터 힘을 모아보자 해서 제일 끝에 있는 도서관이 평화를 품은 집 평화도서관이에요. 제안을 드렸죠. 오세요. 우리 도서관 이어서 저기 남쪽에 있는 해남하고 같이 평화 얘기 한번 나눠보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었답니다. 또 한 가지 유의미한 일은 도서관과 도서관이 이어진 것도 있지만 저희 도서관에는 한 5년 전부터 사람책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사람책 1호였던 선생님 그리고 또 그 외부에 이제 저희 도서관에서 도서관을 운영하는 선생님들 외에 외부에 저희에게 다양한 이야기를 좀 들려주세요 하고 의뢰했던 외부 사람책 1호이신 선생님 그리고 이 코로나 시기에 밖으로 이용자들하고 만날 수 없어서 서가에 지금 읽고 있는 책들을 홍보하면서 다 같이 모여서 인스타나 아니면 다른 밴드나 이런 SNS상으로 도서관이 이렇게 아직도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책은 그래도 빌려가실 수 있으세요. 알려드리기 위해서 서가를 처음으로 이용자의 서가를 만들었을 때 1호 사람책으로 활동해 주신 선생님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시고요. 그렇게 다시 만난 사람책들과 그리고 또 해남에 처음 만나는 사람책 해남에서 올라오신 선생님 그리고 또 파주에도 해남에서 올라오신 소리하시는 남도 소리꽃 마승민 선생님하고 파주 맨 끝에 그분은 또 소리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차도 만들고 계셔서 다원을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파주에도 질세라 또 한 번 말씀드려야죠. 그래서 파주 쌀과 개성 인삼으로 개성 주황을 만드시는 요리 명인이 계세요. 그래서 윤영실 선생님을 또 초빙을 해서 오늘 여러분들 복 터지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분들 얘기를 하나씩 풀어나갈 텐데요. 지금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그분들의 이야기의 맨 앞꼭지는 저랑 평화를 품은 지 평화도서관 선생님이 도서관 이야기를 살짝 말씀드릴 거고요. 2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1호 사람책이 종이책을 만들어서 본인의 책을 가지고 오셨어요. 작가님으로 등단을 하셨거든요. 그 선생님 이야기와 해남으로 가신 또 사람책 한 분과, 그리고 저희 도서관에서 지금 책을 열심히 수서하시고 좋은 책들을 많이 여러분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지킴이 선생님까지 해서 책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책 이야기가 진행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저희 1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죠? 자, 이제 1부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제가 여기에 파주시 탄현면 버풍리라는 곳에 이사 온 지가 한 20여 년 돼가는데, 도서관은 저보다는 조금 어려서 이제 10년, 10살을 조금 넘어간 나이에 탄현작은 도서관이에요. 탄현작은 도서관은 마당을 품은 집인데, 지금 밖에 보면 이따가 4부에 밖에서 공연도 있을 예정이거든요. 그 공연 할 수 있는 마당까지 있어서 아이들이 밖에서도 뛰어놀 수 있고 공간 안으로 들어와서 책과 함께 지내기도 하고 이러는 도서관인데, 저희만큼 이라고 얘기하면 제 욕심이고요. 저희보다 훨씬 좋은 공간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싶어하는 평화를 품은 지 평화도서관이 파주시 파평면에 있답니다. 여러분들 가끔 봄에 밤고지 마을에 가면 벚꽃축제도 하고 이래서 많이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 도서관처럼 파주 탄현면 안에서만 꼬무락꼬무락 이렇게 이용자들과 만나고 있는 도서관이 아닌, 전국에서 평화를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도서관이 평화를 품은 지 평화도서관이거든요. 평화를 품은 지 평화도서관 이야기를 먼저 듣는 게 손님에 대한 예우일 것 같아서 평화를 품은 지 평화도서관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평화를 품은 지 평화도서관은 사실은 그곳의 파평에 자리를 잡은 지는 올해로 딱 9년 차인 것 같아요. 네, 9년 차인데 그 전에 제가 파주도 출판단지에서 어린이 도서관 꿈꾸는교실이라는 도서관을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왜 이제 사람들이 되게 물어보면 꿈꾸는교실에서 왜 평화도서관으로 그렇게 바꿔서 바꿨냐, 뭐 이름도 바꿨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데, 어린이 도서관 꿈꾸는 교실을 운영을 했다가 한 14년 정도 운영을 했는데, 그 어릴 때 오던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컸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우연히 시내에서 만났는데, 너희 요새 왜 우리 도서관 안 오니?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거기 어린이 도서관이잖아요 라는 이야기 들었어요. 그래서 도서관도 좀 성장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많이 하고, 어린이라는 이름이 붙은 그 꿈꾸는 교실이라는 이름으로 가면 정말 저 아이들이 성인이 돼도 오지 않겠구나 라고 해서 하나는 마음이 되게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파주시에서 이제 제가 2001년도에 문 열었을 때는 작은 도서관이 별로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이제 제가 14년 정도 운영을 했을 때는 상당히 많은 작은 도서관들이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파주만의 뭔가 특색 있는 도서관을 좀 만들고 싶다라고 해서 사실은 좀 욕심을 냈어요. 그래서 파평의 산자락에 도서관 바로 뒤에 이어서 산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곳에 도서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갈 때 굳이 파주에서 왜 평화도서관으로 또 구체적으로 이름을 바꾸고 평화 관련된 걸 고민하게 되었냐고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평화도서관은 왠지 파주에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어울릴 것 같았지만 평화를 위해서 꼭 여기서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에 맞추어서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평화를 부르짖고 평화를 막 권유하고 거의 강요하는 그런 도서관이 아니라 다양한 평화를 좀 품고 싶었어요. 그래서 도서관 이름도 평화를 품은 집이라는 이름으로 짓게 되었고, 지금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도서관에는 어찌됐든 좀 다양한 시설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설로 인해서 아마 다른 타지에서도 많이 오시고, 또 도서관 서가도 평화 관련 서가가 다 있어서
더 많이 얘기하면요. 네. 네, 사실은 내일은 저희 도서관에 오시거든요. 네, 그래서 내일 도서관에 오셔서 도서관 안내를 제가 해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도서관에 대한 자세한 소식은 내일 오후 1시에 또 와서 그때 함께 여행하듯이 도서관에 함께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되게 평화를 품은 집이 파주에 있다는 것도 되게 행복하고요. 제가 또 그 평화를 품은 집에 있어서 함께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운영한다라는 것도 되게 행운하다는 생각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도서관 얘기를 좀 길게 해볼까라는 욕심을 시작 전에 조금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도서관은 그렇게 이야기로 들어서 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오셔서 보시고 함께 하시고 이용하시고 이러는 장소인 곳이라서 지금 탄현장안 도서관은 이 촬영을 위해서 모든 공간이 할애되어져 있어서 여러분들 지금 화면상에 보이지는 않지만 옆에 굉장히 많은 응원군들이 오셔서 보고 계시는 중이라서 밑으로 제 이 찍힘을 당하고 있는 사람 밑으로 엉금엉금 기어서 지금 이동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아담한 도서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탄현장안 도서관이라는 곳이 아마도 인터넷에 치시면 파주라는 곳을 확인하지 않으시면 굉장히 다양한 곳에 탄현도서관이 3군데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시는 오류를 범하실 수가 있어서 파주라는 이름을 꼭 넣어서 검색을 하셔서 한번 와보셔서 지금 마당 넓은 곳에 아직은 낙엽이 지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예쁜 곳이거든요. 이따가 공연할 때 무대를 보시면 다홍색 예쁜 건물이 보이실 거예요. 그곳에 힐링하러 오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내일 다시 평화를 품은 집은 하나하나 공간이 굉장히 특별한 곳이라서 공간 소개를 하면서 도서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도서관에 관한 이야기고요. 저희 도서관 사람책 2사람은 빠지고 이제 진정한 사람책들인 책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호명드릴 때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람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5년 전쯤 저희 도서관에서 활동을 하실 당시에 우리 100일의 사람책을 한번 만들어 볼까? 라고 시작을 한 그때 그 제안을 처음 했던 이용자이자 활동가이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는 책놀이 선생님이시자 이렇게 활동을 하셨던 선생님이세요. 그런데 그 선생님께서 어딘가에서 사람책 이야기를 듣고 오셔서 함께 하자고 제안을 했었고 우리 그런 거 잘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하자는 거야? 라고 했을 때 흔쾌히 제가 1호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셔서 1호 사람책으로 저희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그렇게 사람책으로 와서 자기의 생활을 들려주셨던 일상을 함께 공유하고 해주셨던 그때의 모습에서 훨씬 성장하셔서 그때 해주셨던 주제로 책을 한 권 내셨어요. 그래서 작가님이 되어 돌아오셨답니다. 박희옥 선생님입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생님 소개해 드릴까요? 오늘의 이 기획의 1등 공신이랍니다. 저를 만나 항상 제가 농담처럼 나에게 낚이는 사람은 불행의 시작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파주에 사는 내내 저에게 시달림을 받았던 저랑 함께 활동을 했던 이지연 선생님이신데 이지연 선생님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남의 학교 살리기 북일면에 있는 북일초등학교가 올해 100주년이래요. 그런데 폐교 위기에 처해 있어서 아마도 그쪽에서 학교 살리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됐고 초등학생을 두 아이를 기르고 있던 엄마로 아주 용감하게 2주 만에 정리해서 파주를 버리고 해낭을 갔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돌아온 그림책 테라피스트 이지연 선생님이십니다. 세 번째 저희 도서관 지킴이를 하고 계신 최일유 선생님인데 최일유 선생님은 저희 도서관 곳곳에 뭔가 제 책들이 굉장히 잘 큐레이션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담당해서 저희 도서관을 지켜주시는 선생님이시고 그리고 아마 화면에 비추이는
해움이라고 쓰여져 있는 저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캘리그라피스트이기도 하답니다. 그래서 저희 최유리 선생님도 책 이야기로 아마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분께 다시 한번 박수로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브레이크 타임을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탄현 작은 도서관의 첫 번째 사람책 박희옥이라고 하고요. 그때 제가 나눴던 이야기도 이제 미니멀 라이프라는 주제였어요. 이제 비움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로부터 얼마 뒤에 이제 제가 독립출판물로 버리는 건 힘든 일이야. 그래서 부제로 미니멀 라이프 실천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출판사도 등록을 하였고요. 파라닥 북스라고 대표입니다. 네, 이 책을 이제 쓰게 된 계기는 이제 제가 그림책을 좀 만들고 싶어가지고 그 서울에 있는 그 독립출판 이제 서점이 유명한 데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4주 만에 책을 만들 수 있다. 굉장히 혹하잖아요. 4주 만에 책을 만들 수 있다니. 근데 갔는데 거기서 뭘 가르쳐 준다기보다는 이제 제가 알아서 다 글을 써야만 하고 편집도 제가 해야만 하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림책을 제가 벌써 4주 만에 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미니멀 라이프 하면서 그 제가 글을 써놨던 것들을 막 모으고 그래가지고 이게 보일까요? 이 안에 이제 그림이랑 같이 제가 직접 그려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책이 이제 뭐 제가 글을 뭐 잘 썼다 뭐 이런 걸 떠나서 이거를 하고 되게 많이 뿌듯했는데 여기 오신 선생님들한테도 독립출판물은 한 번쯤은 누구나 다 도전해 볼 만한 버킷리스트 중에 정말 하나다 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작게 이 캐릭터도 이제 저를 나타내는 거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 보면 말풍선을 이렇게 해놨거든요. 쉽지는 않지만 해볼만 합니다. 근데 이게 미니멀 라이프를 또 그렇고 독립출판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해볼만 하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만들 때 저 혼자만 진짜 한 게 아니라 되게 약간 막 진짜 울고 싶을 정도로 너무 내가 이거 마무리할 수 있을까? 막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사실 들었어요. 근데 이거 하면서 되게 많은 도움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약간 제가 막 뭘 많이 챙겨오긴 했는데 언급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저한테 도움을 주셨던 되게 이 다 지역에 우리 도서관 같이 활동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어차피 책 소개기도 하고 저는 이 책이 파주에만 제가 출판 이거 하고 난 다음에 파주에 있는 서점에만 납품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혼자 이제 로컬북이다. 파주 로컬북. 그쵸. 이제 파주 그게 약간 로컬 그 푸드 있잖아요. 그래서 로컬북으로서 그래서 어디에 있냐. 그래서 파주에 오래된 서점이라고 운정역 뒤에 독립출판물이랑 그다음에 요런 이제 독립출판물 그 프로그램도 같이 만들기 프로그램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혹시 오늘 오신 분 중에 하시고 싶으시면 제가 사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좀 클래스를 열어달라. 그래서 당장 올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년에 봄쯤에 좀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여기 파주시 그 평화를 품은 집에도 평화책방이 있거든요. 거기에도 납품이 되어 있는데 한 권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빨리 오셔야 된대요. 한 권이 남아 있고 제가 사인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열심히 연습을 해놨으니 네 와서 사인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디지 갑자기 점오 책방이랑 그 다음에 그 헤이리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아니 동화나라가 아니라 네 술단스 네 술단 북카페 네, 거기에 이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우연히 또 운 좋게 제가 강화에도 하나 들어가 있어요. 강화도 약간 아닌데 땡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잡아주고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납품해놓고 기억을 못하다니. 네, 거기 이따가 제가 여기 댓글에다 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게 제가 썼는데 제가 써놓고 한참 있다 다시 제가 보면 제가 다시 이걸 보고 다시 또 미니멀 라이프를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미 이 글은 날 떠난 것 같아요. 이제 이루리 북스. 네 맞습니다. 이루리 북스. 네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이루리 북스에 납품을 해서 거기 놀러 가시면은 네 맞아요. 오면 책이 있대요. 네 책이 있습니다.
뭔 얘기하다 말았나요? 네. 아무튼 독립출판물도 꼭 하시고 오래된 서점 사장님이 보고 계시네요. 마치 지금 인스타에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네, 운정역 뒤에 오래된 서점도 너무 좋고요. 네, 점호 책방도 가깝다면 네, 그 탄현 작은 도서관에도 좀 들어와 주시겠어요? 지금 평화를 품은 집 인스타에 다 여기다 댓글을 다 달고 계셔가지고요. 네, 제 거에는 댓글이 안 달리고 있네요. 네. 그리고 제가 여기 책에 제가 이제 쓴 내용 중에 탄현 작은 도서관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근데 미니멀 라이프가 뭔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게 막 무슨 자원을 낭비하고 막 갖다 버리고 이런 것은 아니에요. 제가 여기 앞에다도 썼는데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건을 두고 살아가는 삶을 일컫는 말이다. 그 약간 제가 고등학교 때도 무소유에 굉장히 감명을 받아서 그때도 편지도 다 갖다 버리고 그랬던 추억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버리는 것은 아니고 이제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이유가 그 뭐 재활용하는 날 다 갖다 버리는 게 아니라요. 이게 되게 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필요한 사람한테 나누고 막 이렇게 이게 버려지게 쓰레기가 되지 않도록 하는 거라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되면은 자기 자신을 좀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돼요. 그 요즘에 신박한 정리라고 혹시 아세요? 저 되게 그 프로 좋아하는데 거기도 보면은 굉장히 짐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버리지 못하고 아까워서 못 버리고 그리고 켜켜이 쌓여서 정말 짐 사이에 정말 이렇게 작은 공간 안에서 생활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데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도 한때는 조금 짐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대가족인 때가 잠깐 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3인 가족인데 플러스 친정 식구들까지 할머니, 엄마, 아빠, 남동생. 그럼 합이 몇이죠? 7명. 되게 작은 공간에 7명이 살 때가 있었어가지고 짐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또 돼 있다가 제가 그 공간에 살다가 이제 아버지도 이제 갑자기 돌아가시고 이러다 보니까 이 짐 정리가 되게 안 되고 제가 굉장히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정말 신박한 정리에 나갈 뻔한 수준이 있었네요. 지금 돌아보니. 그럴 때 탄현 작은 도서관의 활동가들이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준 적이 있어요. 놀랍죠. 이 도서관에서 그래서 제가 우리 식구들이 그때 와서 해줬던 거를 여기다가 그림으로 좀 표현을 했어요.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그게 2011년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도서관이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거 읽다가 우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가 그림으로 고맙습니다. 큰 힘이 되었어요. 라고 이제 제가 이렇게 꾹꾹 고개를 이렇게 인사를 하는 그 장면이 있는데, 네, 한번 읽어볼게요. 2011년 여름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셨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집안의 문은 꼭꼭 닫혀 있었고, 그 사이 베란다에 두었던 물건들에 곰팡이가 생겼다. 치워야지 했던 너저분한 물건들이 꼭 내 모습 같았다. 내 손으로 물건들을 치울 힘이 하나도 없었다. 그때 내가 자원활동을 하고 있던 작은 도서관에 활동가 선생님들이 오셔서 안 쓰는 컴퓨터부터 물려받은 오래된 동화책이 제일 문제예요. 이렇게 자꾸 줘요. 그쵸? 주변에서. 그래서 고물상 작은 트럭 정말 그 작은 트럭 있죠. 고물상에 그 1톤 트럭? 몇 톤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거기 한가득 실어갈 만큼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고맙고 한결 쾌적해진 공간에서 조금이나마 안정을 찾아갔다.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이 에피소드의 제목은 뭘까요? 맞추시는 분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어렵죠? 제목은 무기력이었어요. 무기력. 무기력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무기력에 좀 빠져서 힘들었을 때 우리 선생님들이 오셔서 되게 커다란 도움을 주셨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이제 그 곰팡이 쓸고 막 이런 물건들이 되게 저 자신 같았어요. 그때 당시 제 마음속이 막 이 상태를 반영한 약간. 근데 실제로 집안 공간이 나의 심리 상태를 반영을 또 하거든요. 근데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좀 들어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래도 꽤 나왔는데 이 책을 보시고 다들 DM으로 읽자마자 바로 정리를 했다. 왜냐면 제 걸 읽잖아요? 그럼 정리를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되게 좀 공간을 조금 정리하고 그리고 뭔가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책? 그래서 약간 제 책 같지가 않아요, 지금은. 이렇게 약간 누가 썼는데 한번 재밌으니까 한번 봐. 약간 이런 느낌이 저도 이제 쓴 지가 조금 한 1, 2년 넘어가니까 이제 좀 그렇고. 그러니까 이 책 만들 때 저는 이제 막 그림 그리는 도구도 하나도 없고 이랬어가지고 여기에 그 작가님들 제가 아는 지인분들 중에 되게 훌륭하시고 유명하신 작가님들이 두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이패드를 3명한테 돌아가면서 빌려가지고 막 저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는데 막 그림 그리고 그래서 오래된 서점 사장님도 빌려주시고 여기 탄현 작은 도서관 뒤에 사시는 강승은 작가님이라고 계시고 그 선생님도 작가님도 저 빌려주시고 그다음에 대학로에서 이상한 나라 정지호라는 그림책의 작가님 것도 잠깐 빌려가지고 제가 그래서 정말 이 안에 그림체도 조금씩 달라요. 이게 되게 오랫동안에 걸쳐가지고 만든 책이다 보니까 그래서 한번 보시고 제가 좀 약간 사람들한테 꿈과 희망을 준대요. 보시면 알아요. 어머, 나도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되게 쉽게 잘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건 제 자랑은 아니고 만드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아마 제 얘기를 듣다 보면 아 나도 이렇게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조금 글도 조금 써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무조건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서담책 선생님들도 한 내년 상반기 안에는 책을 하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확신이 들고요. 혹시 저한테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아 제게 필요한 책이군요 라고 댓글을 또 달아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책은 총 얼마를 파셨나요? 아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팔렸습니다. 네, 2세를 찍을 거니까요 빨리 사셔야 돼요. 네, 질문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두 번째 사람책을 소개를 아까도 많이 드리긴 했지만요. 네, 바로 옆에 계신 이지연 사람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마이크를 넘길 테니 재밌게 그림책 읽어주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남에서 책을 읽고 있는 사람책 이지연입니다. 파주에서 해남으로 떠날 때만 해도 파주에서 이렇게 하게 금방 1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파주에서 또 행사를 하고 있게 될 줄이야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요. 너무 감사하게도 저는 땅끝 최고 북단에서 최남단 땅끝으로 갈 때 당분간은 못 만나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 앞에 계신 분이 코웃음을 주셨습니다. 당분간은 못 만나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조금 잠깐 동안은 우울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너무나 당연하게 달려와 주셔가지고 감사한 시간을 보냈고 또 다시 불러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저는 그림책 테라피라는 걸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이제는 그림책 테라피가 너무 많이 알려져서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림책은 그 자체만으로도 아이들과 어른들 모두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그림책을 처음에는 읽었을 때 어떻게 이런 책이 있을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했었고 궁금하니까 너무 궁금하니까 좀 배워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림책을 배우기 시작했고 작은 도서관에서도 그림책을 만났지만 그림책 테라피라는 걸 통해서 이런 감동을 줄 수 있는 거구나. 거기에 제가 글을 쓰고 싶었지만 글도 쓰지 못했고 그림책을 만들고 싶지만 여기 옆에 희옥 선생님은 금방 책을 내는 게 쉽다고 하셨는데 저에겐 아직 쉽진 않더라고요. 꽤나 잘하죠. 그림책도 만들었어요. 여러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건 서프라이즈인데요. 네. 너무 부럽습니다. 그림책을 만들고 싶었는데 그림책을 만들지 못했을 때 오는 그런 상실감도 조금 있었어요. 근데 그림책 테라피라는 걸 배우면서 누군가가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만들어준 그림책 자체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걸 저에게 준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책 테라피라는 걸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좋은 책을 나누고 또 그 그림책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듣고 또 감동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다독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그 그림책 테라피라는 그 일이 굉장히 저에게는 감사한 일이었고요. 해남으로 간 일을 굉장히 크게 소개를 해주셨어요. 앞에서 꼭 100주년이 되는데 폐교되는 학교를 저 혼자 가서 살려보자 그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건 아니고요. 코로나로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힘든 시간을
가졌잖아요. 근데 그 시기에 저희는 저희 남편이 음식을 하는 사람인데 요리를 하는 사람인데 가게를 오픈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가게를 오픈해서 코로나 시기에 이제 손님들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니까 저희가 밖으로 아무 곳에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학교도 거의 못 가는 상황이었고 가게만 오로지 가게와 집 이렇게만 다녀야 되는 상황에 아이들과 너무 그 2년 정도의 시간을 그렇게 보내면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이 조금 더 있는 곳으로 아이들이 문을 열고 나갔을 때 자연이 있으면 조금 더 안전하니까 자연이 있는 곳으로 가보자 하고 검색을 했죠. 어디 부동산이 싼가 검색을 하다가 우연히 검색을 하는 동안 그 뉴스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땅끝 해남에서 작은 도서관을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학생 모심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뉴스 기사가 나오는데 제가 원래부터 바다가 있는 곳에서 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몇 번씩 했었고 남편이 그 뉴스 기사를 듣더니 한번 알아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정말 알아보게 됐고 그리고 해남으로 가게 됐습니다. 네, 2주 만에 갔습니다. 2주 만에 갔나요 제가? 네, 맞습니다. 저도 몰랐던 사실이네요. 조금 알고 나서 금방 갔다라고는 생각을 했지만 2주 만에 제가 결정을 했는지는 몰랐네요. 그래서 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탄현 작은 도서관 관장님이시면서 파도협 회장님이신 아까 사회를 봐주신 선생님께서 뭐 엮이면 고생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에게는 정말 감사한 분이세요. 여기 지금 함께 하시는 분들이 탄현도서관 권숙현 관장님은 저한테 파도협 일을 같이 해보지 않겠냐고 처음 손을 내밀어 주실 분이고 또 황수경 관장님은 저희를 도닥여 주시는 분이고 제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작은 도서관이라는 곳에 왔을 때도 잘 모르는 모습조차도 괜찮다. 그냥 다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그런 모습도 다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다. 그래서 여기를 떠날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굉장히 많은 위로를 받았던 그런 선생님이시고요. 지금 책을 2권이나 내신 이 선생님은 제가 이제 작은 도서관에서 책놀이 활동가라는 과정을 듣게 됐을 때 선생님이셨어요. 저희를 가르쳐 주셨던. 그리고 제가 지금은 이렇게 그림책 테라피스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그림책을 읽어드리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그때만 해도 제가 몇 번이나 이야기했던 이야기인데요. 그때만 해도 앞에 나가서 그림책을 누군가에게 읽어주고 또 놀이를 진행을 하고 이런 일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첫 시간에 시연을 하는 시간에 청심환을 먹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모습조차도 굉장히 따뜻하게 봐주시고 또 선생님의 역할이셨는데도 뭐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시는 것보다 긴 시간 동안 해왔던 그런 책놀이에 대한 역량들 이런 걸 차근차근히 전달해 주셔서 제가 책놀이 활동가로서 활동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신 선생님이셨고요. 또 아직 소개 전이지만 옆에 계시는 이 최유리 선생님은 아이들 때문에 더 오래전에 만나긴 했지만 작은 도서관을 한번 같이 해보지 않을래? 라고 이야기해줬던 첫 번째 친구지요. 동생이지요. 네, 이렇게 다 많은 분들이 저를 처음 봤을 때도 그리고 저의 시작의 모습을 봤을 때도 다 저의 어떤 모습을 보고 말씀을 해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던 분들이라서 지금의 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떤 책을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너를 믿어라는 책이거든요. 감사합니다. 이 책은 지금 시기가 굉장히 혼란스럽기도 하고 힘든 시기들을 겪고 있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 시기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을 때 그래 내가 이렇게 시작이 힘들고 많이 서툰 모습일 때도 나에게 손 내밀어줬던 사람들이 있지. 그 사람들은 내 안에서 뭘 찾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 자체만을 믿어준 사람들이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요즘 읽고 있는 이 책 우리는 언제나 너를 믿어 라는 책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었고요. 미리 출판사에 허락을 받고 왔으면 전권을 다 읽어드릴 텐데 그렇지도 못해서 앞에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언제나 너를 믿어. 베스 페리 글, 몰리 아이들 그림, 김세실 옮김. 안 보여요. 우리는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고 믿어. 더 깊이 땅을 팔 수 있다고 믿어. 우리는 부드러운 햇살 한 모금과 달콤한 꿀잠의 힘을 믿어. 우리의 우렁찬 노랫소리가 멋들어진 음악이라고 믿어. 우리가 꽤나 재미있다고 믿어. 우리를 보면 감탄할 거라고 믿어.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동물들이 나오고요. 모두 다 믿는다고 크게 소리를 쳐주고 있어요. 그 중에 저는 이 장면을 오늘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우리는 인생이 여행이라고 믿어. 바로 지금. 여행을 오셨네요. 네. 네. 이렇게 그림책 읽어드렸고요. 이 그림책은 안에 들어있는 아기자기한 동물들의 모습을 보는 것도 굉장히 귀엽고요. 누군가에게 읽어주면 나 스스로에게도 그 믿는다는 그 말과 그리고 읽어주는 대상에게도 그 믿음이 전달될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책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는 다음 분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같이 준비하면서 나 안 하고 싶어라고까지 이야기하실 정도로 굉장히 자신을 하실 줄 아는 게 굉장히 많은 분인데 자신을 이렇게 홍보하는 데에는 익숙치 않으신, 그래서 제가 옆에서 많이 홍보를 같이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우리 탄현 작은 도서관의 상근 실장님이시고 또 수서를 해주시고 또 여기 해움이라는 이름을 가지시고 캘리그라피를 하고 계시는 최유리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말 하고 싶지 않았어요. 사실 관장님께 우리 도서관에 한 꼭지를 해야 된다고 연락을 받았을 때 제가 뭘 해요? 이 도서관에서 가장 요새 핫한 책이 뭐야? 라고 그 책을 소개를 하면 좋겠어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요새 핫한 책이 너무나 그림책도 많고 일반 책도 많은데 저희 도서관 특성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생태에 관련된 그다음에 환경에 관련된 이런 책이 대출이 되게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책 배달 서비스 또한 많이 이루어져 있고요. 그러면 내가 요번 달에 수서를 한 책 중에서 소개를 할 만한 책이 뭐가 있을까 봤는데 보통 제로 웨이스트를 많이 선호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냥 단순히 제로 웨이스트가 아니라 근본적인 무언가를 찾아보자라고 해서 제가 직접 수서를 요번에 한 책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생각해야 돼서 제로 웨이스트를 해야 되고 그러한 뭔가 의무적인 게 아니라 제가 보여드리는 책은 동물들과 인간의 법정 싸움이에요. 근데 이게 일반 우화처럼 이루어져 있어서 사실 이게
성인 책이라고도 하는데 저는 청소년들이 읽어보면 되게 괜찮을 것 같은 책이라서 이 책을 수서를 하면서 한번 훑어봤는데 처음 안 사실이 갯지렁이에 관한 내용을 봤는데 사실 갯지렁이는 뭐 할 때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쵸? 근데 갯지렁이가 우리 사람 피부 헌혈을 할 때 또 사용을 한대요. 네, 그러니까 수혈을 해주기도 해요. 네, 사람의 피는 다른 사람한테 그 수혈을 할 때 온도와 그 다음에 뭔가 체온 이런 것들을 뭔가 굳지 않게 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갯지렁이는 그런 과정 전혀 없이 사람한테 쓰여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저는 이 책을 보고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낚시만 하는 게 아니었어? 근데 여기서 갯지렁이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니네들은 낚시만 할 줄 알지 나를 이용해서 나는 이렇게 살 수도 있어. 니네가 나를 없앤다고 내가 뭐 안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나는 니네들의 도움이 필요 없어. 뭐 이런 식의. 근데 이게 동물들이 다 그런 식의 내용들인 거예요. 그렇긴 하네요. 네. 이 인간이 니네가 우리를 위해서 지금 뭐 환경을 생각한다고? 뭐 화학 재료나 이런 걸 안 쓰겠다고? 근데 그건 다 니네들한테 가는 거야. 우리를 위한 게 아니야. 이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누구나 뒤통수를 한 대 탁 맞을 것 같은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도서관에서 기본적인 그냥 환경책, 뭐 텃밭 일구기, 뭐 화학 비료 안 쓰기, 뭐 이런 책보다 이런 근본적인 책을 한번 읽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수서를 하면서, 근데 사실 이 책을 막 공부를 하기보다 막 제가 무슨 말을 하죠? 저는 말주변도 잘 없거든요. 근데 옆에서 책 중에 제일 말을 잘하고 계십니다. 지연쌤이 그러는 거죠. 어차피 사람 책으로 나왔는데 잘하는 게 뭔지를 생각을 해보고 그거를 이렇게 내놔라. 사실 어제 지연쌤이 해남에서 올라오면서 저희 집에서 하룻밤을 묵었는데 아침에 막 주섬주섬 뭐 혼자 챙기세요. 별거 아닌데? 빨리 이걸 넣으라고서 아니 저는 그럴 수가 없다고. 아니 그냥 하라고. 근데 사실 저도 캘리그라피를 한 지 꽤 5년 넘게 하면서 캘리그라피 강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책은 떨어지지 않고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부터 제가 그 장애인 재단 복지 센터에 소속이 돼서 그 장애인들을 강의를 해주는데 사실 처음에 갔을 때 그분들이 캘리그라피가 뭐가 필요할까? 라는 생각을 처음에는 하고 갔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이분들은 이 재료 하나하나, 글씨 하나하나가 힐링 포인트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가면서 그 글 하나하나를 내가 어디에서 찾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림책에서도 한 구절 찾고 일반 그냥 뭐 안중근이나 누구나 되게 괜찮은 또 뭐 드라마 대사 정말 좋아요. 그리고 만화 좋아하세요 그분들이. 그래서 저희 도서관에 뭐 빨간 머리에 관한 책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한 구절 한 구절을 써서 그분들한테 이제 쓰게끔 하시면 이거는 무슨 책이에요? 그러니까 책에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는 안 봤는데요. 그래서 저도 거길 가면 힐링이 돼갖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도 바로 마지막 수업에 제가 그림은 잘 못 그리지만 그림책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다라고 해서 꽃그림책을 가져간 적이 있어요. 꽃이 핀다라는 책이에요. 그 책을 보여드리면서 어떠한 책이 어떠한 꽃이 그리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어머 저 이런 책 처음 봤어요.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색감과 그 다음 글씨와 뭔가 조합을 하는 그런 거를 저는 이런 수업이 너무 좋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캘리그라퍼로 활동을 하기보다는 저는 항상 책과 함께하는 캘리그라퍼라고 소개를 하고 다니기도 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책이 더 저한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것 같아요. 네. 작품을 또 가지고 왔는데 치우셨나요? 아, 작품이요? 너무 부끄럽습니다. 여기 옆에다 잘 놓아두었는데 저거요. 아, 네. 본인이 안 하실 걸 알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설명을 해주세요. 아, 네. 이 작품은 제가 나가서 저쪽에서 네. 캘리그라피를 하면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듣고 싶은 글귀를 써보고 싶어서 만든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왜 우리가 고래하면 뭔가 웅장하고 희망적이고 그러한 의미를 부여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 돌고래를 직접 돌로 팠어요. 해서 도장을 찍고 글씨를 쓰고 그렇게 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근데 저 글귀도 책에 있는 글귀예요. 네. 보여드리려고 저 영상 앞에 데려갔는데 읽어야 되니까 다시 네, 읽어주세요. 세상에는 가슴 버거운 일보다 가슴 뜨거운 일이 더 많기에 우리는 꿈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다. 너를 만나고 나를 알았다는 이 책 중에서 발췌를 했습니다. 네, 강사 섭외 문의는 탄현 작은 도서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거를 직접 각인을 하신 거예요? 네, 제가 직접 네, 이제 마이크를 이 전체 프로그램을 기획하신 탄현 작은도서관의 관장님, 권숙형 관장님께 마이크를 다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사람책 재밌게 보셨나요? 네. 잘 읽으셨나요? 네. 저 탄현작은 도서관 굉장히 부럽지 않으세요? 이분들이 다 저희들 사람책이랍니다. 저희 도서관에 오시면 이런 분들을 늘 만날 수 있고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시는 작품들 지금 직접 집필하신 책, 직접 그린 책, 소개해주는 책 이런 다양한 종이책들도 만날 수 있는 멋진 공간이 바로 탄현 작은도서관이랍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사람책 선생님, 책과 이야기 나누는 저기 사람책이 지금 3권이잖아요. 네네 책 제목 좀 알려주세요. 기자가. 네. 자 각자 책 제목을 거기 마이크가 아니요 본인 사람책 제목을 본인이 소개해달라는 네. 요청이십니다. 자 거기 마이크가 바로 앞에 있거든요. 키시면 마이크가 작동됩니다. 그 아이는 무선이라 목소리로 연결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 네. 박희옥 작가의 네. 무슨 책이에요? 좀 헷갈리고 있습니다. 본인의 네, 저는 박희옥 사람책이었고요. 제가 만든 책은 버리는 건 힘든 일이야와 파라락 파라락이라는 그림책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분은 직접 책을 쓴 작가라 그런데 사실은 좀 이렇게 지금 책 이야기 지금 한 10분 넘게 해주셨거든요. 그거를 만약에 내가 책 제목을 단다면 나의 이야기를 어떻게 제목을 할지 그걸 여쭤본 거거든요. 어렵죠? 자 빨리 얘기해 주세요. 갑자기 분위기 워크샵. 1번 아니면 다행입니다. 나 지금 또 다시 이해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와이파이처럼 지금 연결이 되고 있고요. 저는 제 이름이 박희옥이잖아요. 약간 빛나는 구슬인데 그거를 오늘의 제 제목으로 하고 싶어요. 빛나는 구슬? 빛나는 구슬이 무슨 뜻이냐면 빛이 나잖아요. 깜깜해서 뭔가 안 보일 때 저쪽에 가야겠다. 제가 이제 뭔가 안전하게 뭔가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는 느낌? 그래서 오늘의 제 책 이름은 빛나는 구슬입니다. 이거는 절대 짠 게 아닙니다. 지금 시키셨어요. 네. 1번 아니라서 좋다고 했더니 아니군요. 2번인데도 여전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요. 저는 해남에서 책을 읽고 있는 사람책 이지현이고요. 저는 그냥 제 좌우명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가겠습니다. 저는
지금을 살아라라는 좌우명을 가지고 살고 있고요. 오늘도 사실은 어제 여기 파주로 올라올 때 아이들의 학예회를 보고 오느라 차를 아주 늦은 시간에 해남에서 버스를 타고 광주로 가서 KTX로 환승을 하고 용산역에 내려서 거기서 지하철을 타고 파주로 들어오는 스케줄이었는데 광주가 해남보다 굉장히 큰 도시잖아요. 그래서 25분 연착을 하는 바람에 KTX를 환승을 놓치고 그래서 다음 KTX를 다시 예매를 해서 오고 그래서 11시 59분에 옆에 있는 유리쌤네 집으로 도착을 했거든요. 좀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우리는 멀리 있어도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연결되어 있는 속에서 지금을 즐길 수 있고 지금을 느낄 수 있어야 앞으로도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오늘 이 순간도 지금을 살아라 라고 제목을 짓고 싶습니다. 멋지십니다. 오늘 사연의 수서를 담당하고 있는 칠이고요. 사실 올해가 저한테는 되게 많은 일을 겪은 한 해이기도 해요. 제가 새로운 저의 미래를 설계를 해보고 그거를 위해서 도전을 해보고 정말 바쁘게 1년을 살아온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살 거고요. 그래서 저의 책의 제목은 세상을 향한 도약이라고 있습니다. 와, 잘 썼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탄현자고 도서관 워크숍이었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요 세 분의 사람 책은 잠시 접어두고요. 다른 책을 펼쳐야 할 시간이라서 잠시 어수선하더라도 잠깐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기립. 여기 인스타 라이브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도 인사를. 아, 네. 인사를.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가지 마세요. 네. 진짜는 이제부터. 잠시. 보여주셨어야 되는데. 쌤 내일 평품에 오신다고 사인본 받아달랍니다. 아, 네, 저 내일 가겠다. 와, 대박이다. 쌤 이거